하이, 한량입니다. 9월 5주차 한량존 영상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역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항상 쉽지 않은 주식 시장이네요.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 지수 안에 종목이 있다. 주식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나 우리가 흔히 잡주라고 표현하는 종목을 제외하고 시장의 모든 종목은 지수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코스피 차트와 삼성전자의 차트가 비슷하고 삼성전자의 차트와 반도체 섹터의 차트가 비슷하듯이 시장은 개별적으로 올리기보다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매매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텐데요. 내가 매매할 종목의 차트, 재무제표, 공시 같은 정보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매매를 해야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매매할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 분위기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면 그 힘이 평소보다 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참고하면서 매매하시겠지만 주식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은 항상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때 참고해야 할 지표들을 크게 주식시장의 거래대금, 신용잔고,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고 이 지표들이 시장 흐름에 영향을 주잖아요. 거래대금이 적으면 주식시장의 투심이 줄어들어서 힘이 약한 것이고 신용잔고가 높으면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많이 한 상태라는 것이고 환율이 높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위에 말한 시장 거래대금, 신용잔고, 환율 중에 어느 하나도 지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해서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차트를 보시면 2010년 기준으로 1250원을 고점으로 거의 10년 동안 유지한 박스권이 돌파된 상황이네요. 1,400원 후반대를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도 차트 추세상으로 1,500원을 한번 터치하고 고점을 형성할 것 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말도 안 되는 폭등은 다들 알고 계시듯 대한민국 IMF 이벤트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설마 저 정도의 광기가 나오지는 않겠죠. 최근 국가에서 환율 방어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것인지 아님 방어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환율이 올라서 국내 시장에 좋을 게 1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환율이 떨어지길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금요일날 하락의 힘에 관성이 생기면서 전저점 부근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매번 느끼지만 정말 차트의 봉 몇 개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800포인트 위로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서 바닥을 잡을지 생각해야 되네요. 최근 일봉 차트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락 추세 방향으로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상황인 게 보이시나요? 차트 흐름상으로는 전저점 구간인 710포인트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시장에 패닉이 한번 발생해야 신용 잔고도 확 줄어들고 그걸 받아먹는 새로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 이런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추세를 벗겨내는 흐름이 나와야 시장이 하락을 멈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던지 아니면 시장에 패닉이 한번 나와서 700포인트 밑으로 시원하게 밀리고 이 박스권 구간이 저항대로 작용하기 전에 빠르게 저점 높이면서 튀어 올라오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9월 초 추석 연휴 시작쯤에 지수 흐름을 보면서 종목 비중 줄이고 현금 비중을 더 높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코스닥 연봉 차트를 보면
7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면 밑으로는 하락이 쭉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1년봉을 완성할지 궁금하네요. 9월 마지막 주 한량존 관심 종목입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관심 종목들이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기준은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발생해서 시장에 돈이 몰리는 종목이나 섹터, 지금 같은 지수 흐름에서도 하락을 강하게 방어하고 있는 종목이나 섹터, 주봉상으로 정배열의 흐름이거나 21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나 섹터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일봉보다는 긴 흐름으로 볼 때 종목의 21선의 기울기가 살아있거나 저항을 적게 받아야 지수가 반등할 때 그에 맞춰서 시원하게 반등이 나온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종목이고 다들 관종으로 놓고 보시는 종목들이라 특별한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지난주 금요일에 전략적 투자 관계로 엮인 리튬 플러스라는 기업이 국내 최초로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 사용 승인이라는 재료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관련 뉴스를 살펴보니까 리튬 플러스랑 여러 회사들이 엮여 있네요. 코리아, SE, WI 등등 최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인데 제 기준에는 매매할 종목들이 아니라서 저는 EV 첨단 소재만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은 최근에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트렉스가 속한 자율주행 관련주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봉 차트로 살펴보면 무상증자 이후에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이네요. 지수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도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구간을 방어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철강 관련주들로 정리했습니다. 포스코 사태에 이어서 현대제철 파업이라는 재료까지 있는 섹터네요. 종목들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목들 대부분이 하루하루 변동성이 엄청 큰 종목들이네요. 포스코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최근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주봉 차트 추세가 살아난 흐름이라서 긴 흐름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관련주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ARM 인수 관련 재료 때문에 가온칩스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조만간 손정의 회장과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종목 흐름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로봇 관련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로봇 관련 몇 가지 재료들이 있어서 지난주 시장 하락에도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인 것 같네요. 다음 주 재료에 맞춰서 시장에서 시세 분출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려 합니다. 다음은 건설 관련주 중에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한미글로벌이랑 데모를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지난주에 하락폭이 컸는데 한미글로벌이랑 데모는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두 종목만 관심 종목으로 놓고 지켜보려 합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 종목 중에서 개인적인 관점으로 괜찮아 보이는 한국정보통신과 하잉크 코리아를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고요. 금리 관련된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은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종목이겠네요.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재료를 가진 몇 가지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매각 관련 YTN, 품절주 관련 SJM홀딩스, AFW 같은 종목들은 지난주에 매매하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변동성이 엄청 큰 종목들인 것 같아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는 시장에 하락을 멈추는 흐름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안전 매매하셔서 9월 달도 수익으로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